여러분이 오늘 받은 택배, 어떻게 우리 집 앞까지 왔을까요? 택배기사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택배업체 본사가 운영하는 허브터미널, 허브터미널에서 일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조업사, 허브터미널에서 지역 대리점까지 11톤 화물차를 통해 간선 운송을 하는 간선 운송업체, 택배 대리점과 1.5톤 택배기사가 모여서 완결된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택배 현장에는 흔히 지옥의 알바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간선 차량을 타고 전국 대리점으로 내려온 택배, 다시 누가 싣고 내릴까요? 엄지용의 물류까대기, 오늘은 진짜 까대기를 모셨습니다. 택배 까대기 6년 경력자이자 자신의 현장 경험을 만화 까대기로 그린 이종철 작가입니다. 제가 했던 이제 오전 상하차 아르바이트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11톤 화물차에 택배가 실려오면 지점으로 이제 도착을 하고요. 그 도착한 물건을 이제 자동 레일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까대기들이 그 화물차를 열고 택배를 이제 하차를 하는 거죠. 내리고 나면 지점에서 물류센터에 보내야 되는 이제 짐들 아니면 오분류된 택배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그 물류센터로 갈 화물차에다 다시 이제 싣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하차하고 상차하고 그 두 가지를 계속 반복했었죠. 제일 처음에 일했던 건 이제 로젠에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일했던 것 같고, KGB로 이제 옮겼었고요. 이제 CJ 대한통운으로 이제 갔다가요. 그리고 이제 롯데택배에서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KG, 그게 다른 지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잠시 드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드림이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같이 있었죠. 그것도 한 1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택배 현장에 들어온 간선 차량에 가득 실린 물량을 꺼내서 내리는 작업. 상하차 노동자의 주 업무입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까대기 일을 하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정말일까요? 20살, 21살 친구 둘이가 이렇게 왔는데, 뭐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 두 대까지 이제 까고 둘이 완전 이제 녹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혹시 이제 화장실 어디냐고. 그래서 갑자기 둘이 저 화장실 간다라고 얘기하더니 안 오더라고요. 땜빵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지점장이 와서 까대기를 하기도 하고, 택배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월에 얼마씩 돈을 모아요. 그 안에 까대기 알바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까대기 알바를 이제 못 구하다 보면 택배 기사들 돌아가면서 까대기 알바를 하고 대신에 한 달에 모으는 비용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회식을 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을 때 대부분의 지점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날씨에 일단 정말 취약하고요. 정말 이제 쉴 공간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뭐 롤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었지만, 그게 물류 중심인 거지 사람 중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하차를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택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너질 때 보면은 이게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한창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화물이라도 제 얼굴에 떨어지면은 안경이 부러진 20살짜리 아이도 이제 봤었고, 택배에 맞아서 많이들 이제 다치고요. 제가 일했던 어떤 형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까대기를 한창 하다가 이 형님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소리가 들리기를 보니까 차를 제대로 이제 그 대지를 못하면 그 공간이 이제 좀 비어 있게 돼요. 그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골반이 끼어서 골반뼈가 이제 금이 가는. 까대기 알바라는 게 대부분이 1급제잖아요. 시급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치면은 본인 손해예요. 걱정은 해주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지점에서는 다른 또 까대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시급을 또 줘야 되고,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치료할 때까지 자기 사비를 털어야 되고, 다 나으면은 또 이제 여기 와야 또 이제 일을 하고 돋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회복해서 오기만을 바라는. 워낙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환경 자체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경험했던 건 그랬어요. 이렇게 이종철 작가가 택배 까대기로 버는 돈은 한 달에 80에서 90만 원. 일을 조금 잘하고 오래 하면 조금 올려준다고 하지만 그래야 100만 원.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종철 작가가 까대기를 시작하고 6년 가까이 일을 하고 그 경험을 작품으로 남긴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 포항 출신인데, 그림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싶어서 처음에 그 학교 선배인 은평구 수색동에 살고 있는 그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봉식의 그 집에 이제 왔는데, 당장에 뭐 생계나 아니면 원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4-5시간 일하면서 좀 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일을 찾다 보니까 오전에 하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작가의 말에서도 이제 그 제목이 택배는 나에게 있어서 만화였다라고 썼던 게, 만화 까대기 등장하는 에피소드처럼 이름을 묻지 않는다처럼 택배 기사는 그냥 택배 기사로 불리고, 까대기들은 그냥 까대기, 뭐 아니면 까대기 알바, 뭐 아니면은 어이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불렸었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 맺어지고 친해지고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까대기들이랑 이제 한 1년 정도 연을 쌓으면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택배 까대기를 하면서 좀 계속 제 스스로 다짐했던. 택배 현장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내려오고 올라옵니다. 상하차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편한 상품도, 조금은 많이 불편한 상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택배는 정말 싫다. 어떤 화물이 있을까요? 제일 좀 짜증났던 건 생수가 제일 짜증났던 게, 생수는 보통 뭐 6개 이제 비닐로 이렇게 포장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찢어져요.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그 김장철이 되면 이제 김치가 온다는 거 택배 기사들도 알고 있고, 까대기 알바들도 이제 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생수라든지 뭐 A4 용지 뭐 이렇게 한 박스 뭐 이런 게 오는 게 배송료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생수가 무료 배송도 되게 많고요. 잘 찢어지기 때문에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이제 진짜 싫었던 그 물품이었죠. 돈 안 되고 그거 우리에게 오는 택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허브앤스포크라는 이름의 시스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치열한 물류 현장,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상품을 전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물류가 되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눌러주세요. 저는 관심 받고 싶습니다.